안녕하십니까. 인생은 도전, 도전하는 인생이 아름답다. 여러분의 인생도 도전하는 멋진 인생 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은 좀 내용이 기네요 보니까. 이메일 질문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전기공사 업체에서 현장직으로 일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잘하시고 계시네요. 네. 과거와 현재의 저희 상황입니다. 아, 사설이군요. 시설이 아니라 질문 전에 사설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4년제 전기공학과를 졸업했고, 네, 전기직 사기업을 준비하던 도중 지인 권유로 전기와는 관련 없는 직종에 취업하여 이제까지 재직하였다가 회사가 어려워져서 퇴직했습니다. 네, 퇴직을 한번 경험해 보니 온전히 저만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기술직에 대한 메리트가 크게 느껴졌고, 30, 30세 중반에 제 전기 전공과 관련된 직무에 취업을 하고 싶어서 재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으면서 자꾸 버벅거리네요, 제가. 자, 작년에 전기기사와 전기공사 기사를 동시에 준비했지만 부족하여 전기공사 기사만 취득하였고, 전기기사는 실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잘 하실 겁니다. 금방 따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나이가 있기에 전기기사 실기는 회사 다니면서 준비하자 결정해서 첫 시작을 어디서 해야 할지 여러 유튜브 영상을 보았습니다. 영상에서 종종 나오는 말이 전기공사 업체를 가서 경험을 쌓아야지 물경력이 아니게 된다. 시설관리, 안전관리는 나중에 나이 먹고 하는 것이며 연봉도 약하고 공사업체 관련 실무 경험도 쌓고 가야지 안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배우는 지식이 없다. 이런 식의 조언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유튜브 영상은 좀 더 유하게 말했고, 영상의 댓글은 좀 더 심하게 말했던 것 같아요. 네. 영상은 아무래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네. 여러 사람의 공적인 방송인데. 네. 그래서 저도 전기공사 업체, 아파트 건설에 취직하여 근무 중입니다. 잘하시고 계시네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질문이 나오는군요. 자, 전기공사 업체에서 배우는 지식과 시설관리, 안전관리에서 배운 지식은 다르지 않나요? 다르죠. 네, 저는 지금 전기공사 업체에서 현장직으로 슬라브부터 벽체, 입선, 분전반 등의 지식을 배우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반 노가다죠. 그렇죠. 반 노가다죠. 약간 기술이 겸비된 노가다라고 하죠. 네. 지금 배우는 지식들이나 공정이 후에 시설 관리와 안전 관리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까요?에 대해서 물으셨고요.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시설 관리와 안전 관리 건물의 점검과 시설 보수를 하는 직종 같은데 전기 공사 현장 지식이 얼마나 도움이 되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왔는지 궁금합니다. 특히나 다 지어진 건물의 시설과 안전을 관리하는 직종인데 맨 땅에서 건물을 짓는 공사업체 현장직 지식이 어떤 식으로 연관되는지 의문입니다. 의문일 수 있어요. 네, 요게 의문이다. 그러니까 사실 전기 공사 가서 좀 배우고 와라. 그래야 뭐 좀 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단 잠깐만요. 질문이 3. 2번, 3. 다 한번 읽어보고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였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전기공사 업체 현장직으로 시작한 이유는 실무 경력과 경험을 쌓기 위함인데, 그러니까 경험을 쌓기 위한 거. 근데 지금 다니는 회사 아파트만 짓는 회사라 고민입니다. 전기공사 업체가 좀 작은 건물을 짓는 회사면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해 보는데 적은 시간이 걸리고 2년의 시간이라면 여러 종류의 건물을 지으면서 다양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커다란 게 들어가니까 이게 몇 년이 걸리잖아요. 짧아도 2년, 길면 3년 정도가 걸리잖아요, 아파트는. 요거 한 번 하고 있는 동안에 작은 건물 몇 개, 다른 데 가면은 작은 건물 몇 개를 2년 안에 다 짓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걸 다양한 걸 해볼 수 있는데 여기는 있는 게 맞냐? 요거를 물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아파트만 짓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경험해 보는 것만으로도 2년이라는 시간이 그러니까요. 2년 동안에 그걸 한다는 게 조금 너무 길다 생각하는 거죠. 비슷한 일들이 많으니까.
더군다나 지식이라고는 하기 어려운 단순 노동의 작업 또한 작은 건물들과는 다르게 개월수가 길어서 고민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거 고민인데 지금 다니는 회사가 그래도 규모 있고 회사원 수도 많아서 왔지만 제 목적과는 달라서 작은 건물들 다른 회사로 이직해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네, 요것도 알겠습니다. 자, 3번. 전기공사업체 공무직을 첫 직장으로 시작할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전기공사업체 현장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현장직 경력과 경험을 쌓아서 결국 공무직으로 가고 싶어서인데요. 전기공사 공무, 그 이후에 감리 혹은 시설관리 안전관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의 경력과 실무 경험이 없다면, 이게 없다면 전기공사 업체 공무직으로 첫 출발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전기기사 자격증과 CAD 실력이 갖추어진다면 전기공사 공무로 바로 취직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가 3번이네요. 네. 서론이 길었고, 아닙니다. 죄송함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두서 있어요. 지금 잘하셨어요. 정확하게 와닿습니다. 네. 뒤늦게 인생 방향 턴한 상태여서 스스로 알아봤어야 할 사항들인데 마음이 급하고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확신이 부족하여 질문 드리게 됐습니다. 조그마한 조언이라도 감사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벌써 읽는 데만 6분 30초가 지나갔네요. 네. 일단은 1번부터 빨리 얘기할게요. 자, 전기공사업체를 해서 하는 지식하고 시설관리에서 안전관리에서 배운 지식하고 다르지 않냐? 달라요. 네, 다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풍기가 있다고 칩시다. 선풍기. 선풍기가 고장이 났어요. 내 임무는 선풍기가 고장이 안 나게 계속 돌려줄 수 있도록 계속 유지 관리하는 임무예요. 근데 이게 고장이 났어요. 그럼 선풍기를 뜯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뜯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 매립형, 실내 매립형이라고 할게요. 선풍기가 매립형이라니까 되게 이상하지만 뜯기가 어려운 뜻이라는 걸 좀 알아주세요. 그래서 이게 뜯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고장은 났는데 손 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요, 선풍기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처음 이거를 시설하는 쪽에 계셔 보신 사람들은요, 이 선풍기의 실내가 열어보지 않고도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 이게 어디서 고장이 났을 확률이 높다라는 걸 알고요. 그리고 그거를 뜯지 않고 최소한의 오픈을 갖고 이렇게 해서 만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거 할 때 그 생각 많이 드냐면요. 이런 거 있어요. 속의 내부가 잘 안 열려요. 안 열리는데 그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면 내가 이거 금방 하겠는데. 근데 이거 한 번만 딱 열어보면 그 다음에 하거든요. 그죠? 비슷한 원리예요. 유지 관리하는 거 분명히 맞는데 거기서 공사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면 선 인입도 인입이지만 그 공사뿐만이 아니라 이 내부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제 2번으로 좀 돌아가시면 이게 아파트 한 번 크게 짓는 거랑 요거랑 다르지 않냐. 근데 전기 시설이 큰 걸 다루잖아요. 이게 다 틀려요. 저도 이제 저도 이제 한 10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의 아파트 한 번 있었고요. 아주 작은 아파트 하나 또 있었어요. 200세대 미만 아파트. 그러다 보니까 발전기부터가 달라요, 아예. 그러니까 전기 시설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큰 거를 본 사람은 작은 게 우습게 보이지만 작은 걸 본 사람은요, 큰 게 또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말씀하신 대로 작은 건물 2년 동안에 작은 건물 여러 개 해볼 수 있는데 큰 거 그냥 2년 동안 하나 하는 게 괜찮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예. 그 스케일이란 건요. 큰 걸 본 사람은 작은 게 쉽게 되는데 작은 걸 본 사람은 큰 거 했을 때 이제 또 아리송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더 추천을 드리는데 또 다른 사람 생각은 어떨지 몰라요. 이제 사람마다 이거는 자기의 생각이 다른 거고 기술의 그 한계라든지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어라는 그 기준은 사람마다 들리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큰 거를 그냥 2년 동안 쫙 한번 보는 거를 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호수가 다 똑같기 때문에 같은 일 반복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겨울 거예요. 왜냐면 이게 예를 들어 1000세대면 1000세대를 이 짓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겨울 거예요. 뭐 나눠서 하면은 뭐 이제 5명이서 나누면 200세대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지겨운 것 뿐인데 그 전체 시설이 들어온 걸 볼 때는요. 요거하고는 사뭇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 기준은 이게 낫다고 보고 아까 1번은요. 예, 내부를 알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거. 그 점에서 좀 달라요. 이걸 한 번도 안 본 사람은요. 일단 그 일이 일어나서 여기를 뜯어낼 때까지는 몰라요. 근데 이 무에서 사실 유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거 이런 식으로 지어졌어. 물론 아파트는 틀리겠죠. 새로운 아파트겠죠. 하지만 공정 방법이나 이런 게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좋고요. 물론 그러면 처음부터 이쪽 와가지고 하면 모르냐. 아이, 이거 좀 해본 사람들은 또 알아요, 또.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또 공사에 가서 다 해라. 이것 또한 저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판단해 보시되 그게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스케일이 큰 거를 위주로 가는 게 좋다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이견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3번에서요, 공무직에 대한 거는 저도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공무직을 처음으로 갈 수 있는지. 이거는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무 쪽은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네, 저는 이쪽 방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서. 근데 이제 실무 경험이 있다면 아무래도 좀 낫지 않을까요? 네. 그러게요. 감리 혹은 시설 관리, 안전 관리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고 계신데 이제 일로 갔다가 가시는 그런 루트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음. 근데 자격증과 캐드 실력만 있으면 되는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채널에는 되게 실력자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좋은 답변도 해줄 수 있을 거라 믿고, 앞에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인생 터난 상태에서 천천히 스스로 알아보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알아보는 것도 좋고요. 근데 저도 이제 인생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이제 50대 초반이지만 살아보니까요. 내 계획대로 되지만은 않더라고요. 계획을 아무리 많이 세우지만 이 계획대로 완전히 되는 거는 사실은 못 봤어요. 그렇다고 계획이 없으면 표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계획을 짜는 건 분명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가야겠다라는 무조건 계획대로 나는 갈 거야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게 되면 나중에 이게 실패일 때 이제 조금 틀어지거나 그랬을 때 굉장히 좌절감이 오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 넉넉하게 생각하고 또 한 발을 들여다 놓으시잖아요. 새로운 세계, 이 계획의 다음 세계로 한 발짝을 딱 들여다 놓으면은 여기서 또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계획은 계속 수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계획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이거대로 해야 돼 이런 스트레스는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계획은 꼭 필요한 거고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고 세 번째 질문은 분명히 멋진 우리 또 실력자분들, 능력자분들이 달아주실 겁니다. 자,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그리고 우리 이렇게 이메일로 질문 나누실 거 있으시면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ksjun이고요. 3610 네이버닷컴입니다. 지금은 제가 꼼꼼하게 한 명 한 명 질문 다 답변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많아지면은 어느 순간부터
몇 개 중에 선택해서 알려드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나마 지금 적을 때 질문 많이 하시고요. 네,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네.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